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밤에. 미영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난 그냥 머리 감았어.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나이에 밤에 미용실에 왔다는 게 말이 돼? 총각도 참 장사한다고 어르신을 이용하네. 민준이 입을 열려고 했지만 순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온 거야.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 거기 자주 가시면 안 돼요. 동네에서 다 수군거려요. 딸의 차갑고 날선 목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순자는 그날 밤 거울 앞에 서서 주름진 자신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63년을 살아온 이 얼굴이 누군가에게 부끄러운 존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잘못은 무엇이었을까요? 7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순자는 단 한 번도 누군가의 손길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명절에나 얼굴을 비췄고 경로당 친구들과는 늘 같은 이야기만 반복했습니다. 그저 외로웠을 뿐인데, 그저 따뜻한 손길이 그리웠을 뿐인데,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을 입구 작은 미용실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청춘 미용실이라는 간판 아래 30대 총각 민준이 혼자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외투를 걸쳤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하며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순자가 미용실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이 선택이 마을 전체를 뒤흔들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순자가 미용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민준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세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순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머리가 너무 헝클어져서요.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이 꼴로는 못 가겠더라고요. 민준은 잠시 순자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지만 아무 말 없이 샴푸대로 안내했습니다. 편하게 기대세요. 천천히 해드릴게요. 따뜻한 물이 머리를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손가락이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했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순간이 마지막이 될 거라는 생각에 더욱 또렷하게 그 감촉을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할머니, 요새 많이 힘드시죠? 민준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눈을 뜨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늙으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할머니는 늙으신 게 아니라 그냥 외로우신 거예요. 순자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이 젊은 총각이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는 걸까요? 민주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매일 혼자 계셨죠. 저는 서울에서 일한다고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민준의 손길이 잠시 멈췄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민준아, 엄마는 내가 손 한 번 잡아주는 게 그렇게 좋았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 순자는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는 걸요. 그게 사랑이든 위로든 그냥 존재를 확인하는 거든. 민준이 다시 샴푸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하기로 했어요. 서울에서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어르신들한테 제가 어머니한테 못 해드린 걸 해드리고 싶었어요.
순자는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수건으로 그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할머니,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외로우면 외롭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돼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순간 미용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엄마. 딸 미영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섰습니다. 그 뒤로 경로당 친구 영자와 몇몇 마을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밤에. 미영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샴푸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젖은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난 그냥 머리 감았어.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나이에 밤에 미용실에 왔다는 게 말이 돼. 총각도 참 장사한다고 어르신을 이용하네. 민준이 입을 열려고 했지만 순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온 거야.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 미영이 순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집 가요.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순자는 민준을 돌아봤습니다. 민준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딸에게 끌려가듯 미용실을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귀에서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 요새 이상해. 혹시 치매 아니야? 그 총각도 수상해. 혼자 사는 할머니들만 노리는 것 같던데. 순자는 그 말들을 들으며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미영이 폭발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동네에서 다 욕해요. 애들 학교에서 할머니가 이상하대. 그러면 어떡해요? 순자는 조용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영아, 나 치매 아니야. 정신도 멀쩡해. 그럼 왜 그러세요? 그 나이에 무슨 짓이에요? 난 그냥 외로웠어. 순자의 목소리가 잠잠해졌습니다. 네 아빠 돌아가시고 7년 동안 나 손 한 번 잡아준 사람이 없었어. 너희들은 명절에나 와서 밥 먹고 가고, 경로당 가봤자 늘 같은 얘기만 하고, 난 그냥 사람 대접받고 싶었어. 미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건 장사예요. 손님 관리하는 거라고요. 진심이 아니에요. 진심이든 아니든 나한테는 그게 전부였어.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영은 한숨을 쉬며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양원 자료 좀 봐요. 서울에 좋은 데 알아봤어요. 거기 가시면 또래분들도 많고 관리도 잘 해주고. 순자는 서류를 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안 가. 엄마, 난 이 집에서 살다가 죽을 거야. 네 아빠랑 평생 산 집인데 어딜 가. 미영은 답답한 표정으로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나가버렸습니다. 순자는 홀로 남았습니다. 텅 빈 집,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순자는 거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젖은 머리, 주름진 얼굴. 그녀는 오래전 남편이 찍어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예뻤는데. 순자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딸의 차가운 목소리가, 민준의 따뜻한 손길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순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 더 큰 소문이 퍼질 줄은. 그리고 그 소문이 민준의 과거와 연결될 줄은.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경로당에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안에 있던 할머니들의 시선이 일제히 순자에게 쏠렸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친구 영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어제 그게 무슨 짓이었어? 밤에 미용실에. 순자는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머리 감으러 갔어. 그게 뭐가 문제야? 다른 할머니 하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밤에 혼자 그 젊은 총각한테. 그래, 밤에 혼자 총각한테. 그게 어때서? 순자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영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자야, 사람들이 안 좋게 봐. 너도 이제 할머니인데 체면 좀 생각해. 체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순자는 영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난 그냥 외로워서 사람 손길이 그리웠어. 그게 그렇게 큰 죄야? 경로당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할머니 하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이 맞아.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8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김옥순 할머니였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였고 평소에 말이 없기로 유명했습니다. 옥순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지난주에 그 미용실 갔었어. 민준이라는 그 총각 손길이 참 따뜻하더라. 남편 돌아가시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 손길 제대로 느껴봤어. 영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옥순 언니도? 옥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저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도 그 미용실 가본 분들 계실 거야. 다만 말 안 했을 뿐이지. 몇몇 할머니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 되면 자식들도 바쁘고 남편도 없고 경로당 와봤자 늘 같은 이야기만 하고 그러다 보면 외로워. 누군가 내 손 한 번 잡아주는 게 그렇게 그리워. 순자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말하면 뭐래. 늙은이가 철없다. 체면도 없다. 우리도 사람인데 외로우면 안 돼. 따뜻한 손길 그리우면 안 돼. 경로당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언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옥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보든 말든 내 인생이야. 나 얼마 안 남았어. 남은 시간이라도 당당하게 살 거야. 순자는 옥순을 바라봤습니다. 그 나이에도 꿋꿋한 그 눈빛이 순자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그때 경로당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전단지 몇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영자가 경계하듯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민주는 전단지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이 필요한데 혹시 어르신들 중에서 두피 마사지나 목, 어깨 관리 받고 싶으신 분 계시면 무료로 해드리려고요. 할머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일 때문에 마을에 소문이 난 것 같아서요. 제가 어르신들께 뭔가 나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순자를 잠깐 쳐다봤습니다.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나이 들면 아픈 것보다
외로운 게 더 아파. 저는 그 말을 너무 늦게 이해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로 했어요.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덜 외로우셨으면 좋겠어서요. 그게 제가 어머니한테 못해드린 걸 갚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경로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옥순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나 받을래. 영자가 놀라 옥순을 말렸습니다. 언니,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옥순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난 받고 싶어. 그러자 다른 할머니 하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또 한 명. 결국 경로당에 있던 할머니 10명 중 7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민주는 고마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내일부터 미용실에서 한 분씩 모시겠습니다. 민준이 나가고 난 뒤 영자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 순자는 영자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나도 처음엔 혼란스러웠으니까. 그날 오후 순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용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민준이 유리창을 닫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민준이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순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 총각. 경로당에서 한 말. 민준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말이었어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총각, 진짜 요양보호사 자격증 준비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원래 제 꿈이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어르신들을 제대로 돌보고 싶었어요. 그는 벽에 걸린 자격증 교재를 가리켰습니다. 표지에는 형광펜으로 줄친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총각은 진심이었어. 돈을 바라거나 장사를 하려는 게 아니었어. 순자가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총각,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미용실만 계속할 거야? 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자격증 따면 마을 어르신들 집에 찾아가서 돌봐드리고 싶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 거동 불편하신 분들. 그분들이 더 외로우실 테니까요. 순자는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총각, 참 착하다. 어머니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민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순자는 미용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이 총각을 지켜줘야겠어.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게. 그런데 순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질 줄은. 그리고 그 일이 민준과 순자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사흘 뒤 마을 입구에 낯선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40대 중반의 잘 차려입은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최유진, 순자의 딸 미영의 친구였습니다. 유진은 마을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시골에서 무슨 미용실을 한다고. 그녀는 곧장 청춘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유진은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민준 씨, 미영이 엄마, 박순자 할머니 아시죠?
민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압니다. 유진은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명함에는 실버케어 복지재단 이사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최유진이라고 합니다. 미영이가 제게 부탁했어요. 어머니, 상태 좀 확인해 달라고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상태요? 유진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요새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박순자 할머니. 밤에 미용실 찾아오고 자꾸 젊은 남자한테 집착하고 혹시 초기 치매 아닐까 싶어서요.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치매가 아니세요. 그냥 외로우신 거예요. 유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외롭다고요? 민주 씨, 저는 20년 넘게 노인복지 일해왔어요. 어르신들이 갑자기 젊은 사람한테 집착하는 건 정서적 불안정의 신호예요.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운영하는 요양원 자료예요. 박순자 할머니 같은 분들을 위한 전문 시설이죠. 미영이가 어머니를 거기 모시려고 해요. 민준이 서류를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 집에서, 이 마을에서 계속 사시고 싶어 하세요. 유진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민준 씨,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당신 할머니들한테서 뭘 바라는 거예요? 민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정말요? 혼자 사는 노인들, 돈 많은 분들 많잖아요. 유산이라도 노리는 거 아니에요? 민준은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나가주세요. 유진은 여유롭게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화내지 마세요. 저는 그냥 확인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조언할게요. 그녀는 문 앞에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곧 서울로 가실 거예요. 미영이가 이미 결정했거든요. 당신이 아무리 붙잡아도 소용없어요. 유진이 나가고 민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같은 시각 순자의 집. 미영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미영아, 이게 무슨 짓이야? 미영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서울 가서 같이 살아요. 제가 모실게요. 난 안 간다고 했잖아. 엄마, 여기 있으면 계속 이상한 소문만 나요. 그리고 유진 이사님이 엄마 상태 확인했는데 초기 치매 가능성이 있대요. 순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멀쩡해. 미영은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스스로는 모르는 거예요. 치매는 본인은 인지 못해요. 밤에 남의 집 찾아가고 젊은 남자한테 집착하고. 이게 정상이에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영아, 난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외로웠을 뿐이야.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 월요일에 서울병원 예약했어요. 거기서 정밀 검사 받고 괜찮으면 다시 내려오면 돼요. 순자는 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만약 내가 안 간다고 하면? 미영의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엄마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는 제 판단대로 할 거예요. 순자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미영이 나가고 난 뒤 순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청춘 미용실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미용실 문을 열자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情이 어두웠습니다. 총각, 무슨 일 있어?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까 최유진이라는 분이 다녀갔어요. 손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래? 민준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를 서울로 모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어요. 손자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총각. 내 딸이 너무 심했어. 민준이 손자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서울 가실 거예요. 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가. 나 여기서 살다 죽을 거야. 그런데 딸분이. 손자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총각, 나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든지 말씀하세요. 손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나 여기 있게 도와줘. 딸한테 내가 멀쩡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손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아직 몰랐습니다. 최유진이 이미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조사 결과가 손자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걸. 손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가보겠어. 내가 멀쩡하다는 걸,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는 걸 보여주겠어. 월요일 아침 손자의 집 거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미영과 최유진, 그리고 마을 이장님까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자는 소파에 앉아 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이 서류를 펼치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지난 일주일간 마을 분들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손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말해보세요. 유진이 첫 번째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 회원 7명이 증언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최근 3개월간 행동 패턴이 변했다고요. 화장을 하기 시작했고, 옷차림도 신경 쓰게 됐고, 무엇보다 청춘 미용실에 자주 가셨다고 합니다. 그게 뭐가 문제예요? 손자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유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 빈도입니다. 한 달에 8번, 많을 땐 일주일에 3번. 일반적인 미용실 방문 횟수를 훨씬 초과합니다. 난 머리를 자주 감고 싶었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미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밤 9시에 미용실 가는 게 정상이에요. 손자는 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낮에는 사람이 많아서 싫었어. 조용한 시간에 가고 싶었던 거야. 유진이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미용실 주인 민준 씨의 배경 조사 결과입니다. 손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유진이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민준 씨는 5년 전 서울에서 유명 미용실 수석 디자이너로 일했습니다. 연봉이 8천만 원이 넘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만두고 이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내려온 거예요. 손자가 말했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민준 씨 어머니는 5년 전이 아니라 7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손자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유진이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2년을 더 서울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5년 전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사라졌죠. 그리고 여기 나타났습니다. 미영이 순자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수상해요. 왜 2년이나 지나서 갑자기 시골로 온 거예요?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진이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민준 씨가 이 마을에 오기 전 전라도 작은 마을에도 6개월 정도 있었어요. 거기서도 미용실을 했죠. 그게 왜 이상한데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이어졌습니다. 그 마을에서 혼자 사시던 70대 할머니 한 분이 민준 씨한테 전 재산을 유증했습니다. 2억 원이 넘는 돈이었죠.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유진이 마지막 서류를 꺼내 순자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그 할머니의 유언장 사본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할머니 가족들이 제기한 소송 기록이에요. 민준 씨를 상대로 한 유증 무효 소송이었죠. 그 소송은 어떻게 됐어요? 이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합의로 끝났습니다. 민준 씨가 돈을 절반 돌려주고 소송을 취하기로 했죠. 그리고 그 직후 민준 씨는 이 마을로 왔습니다. 미영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그 사람은 엄마를 이용하려고 한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민준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할머니, 현실을 보세요.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외로운 노인들을 타깃으로 접근하는 사람입니다. 따뜻한 손길, 다정한 말. 다 계산된 거예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 얘기 들으셨죠? 제가 설명할게요. 모두의 시선이 민준에게 쏠렸습니다. 미영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여기 들어와요? 나가요. 민준은 무릎을 꿇으며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제가 거짓말한 건 맞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시기를 속였어요. 하지만 이유가 있었어요. 유진이 비웃었습니다. 무슨 이유요? 돈 때문 아니에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저는 2년 동안 미쳐 지냈어요. 일만 했어요. 어머니 생각 안 하려고. 그러다가 무너졌어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라도 그 마을에 간 건 제 자신을 찾으려고였어요. 그 할머니, 저를 정말 아들처럼 대해 주셨어요. 저는 그냥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유언장을 쓰신 거예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은 거야?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제 말을 안 들으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죠. 그 후 가족들이 소송을 걸었고, 저는 그냥 돌려드렸어요. 전부 다. 유진이 비웃었습니다. 거짓말. 절반만 돌려줬잖아요. 민준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은행 거래 내역서예요. 저는 받은 돈 전부를 할머니, 가족들한테 돌려드렸어요. 1억을 소송 합의금으로, 나머지 1억은 그 후에 따로 송금했어요.
유진이 서류를 빼앗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해서 어르신들한테 다가간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어머니한테 못 해드린 걸 갚고 싶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춘자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미영이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표情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처음부터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가 믿어주겠어요? 젊은 남자가 시골 와서 할머니들한테 잘해준다. 다들 뭔가 꿍꿍이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춘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영아, 유진 씨, 이장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모두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에요. 정신도 멀쩡해요. 그냥 외로웠어요. 7년 동안 혼자 살면서 사람 손길 한 번 제대로 못 느껴봤어요. 춘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가 내 손을 잡아줬을 때, 내 머리를 감겨줬을 때, 나는 처음으로 사람 취급받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미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춘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돈 때문이든 뭐든 그 순간만큼은 진짜였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할머니. 민준이 울먹였습니다. 춘자가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총각, 고마워. 너 덕분에 나 다시 살아있는 기분 느꼈어. 그때 유진이 한숨을 쉬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판단이 섣불렀네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미영도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 마음을 몰랐어요. 춘자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미영아. 넌 날 걱정해서 그런 거니까. 그런데 이들 모두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마을 전체에 퍼지면서 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변화가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것이라는 걸. 그날 저녁 순자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영과 유진은 서울로 돌아갔고 민준도 미용실로 돌아갔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준의 과거, 그가 흘린 눈물, 그리고 그의 진심.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민준도 나처럼 외로웠구나. 어머니를 잃고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애쓰고 있었구나.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할머니들이 일제히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어제 일은 마을 전체에 퍼진 상태였습니다. 옥순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순자야, 괜찮아?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다 정리됐어.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이 그 일, 사실이야?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반은 사실이고 반은 오해였어. 민준이는 나쁜 애가 아니야. 할머니 하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해. 우리 같은 늙은이들 쉽게 속잖아.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속는 게 아니야. 우리가 너무 외로워서 그런 거야. 경로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자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외로워도 외롭다고 말 못하고, 따뜻한 손길 그리워도 창피해서 숨기고,
옥순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 우리도 사람인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순자는 옥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이제 당당하게 살아요. 외로우면 외롭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요.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민준이 미용실에 계속 가도 돼? 순자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뭘 잘못했어? 미용실 가는 게 죄야? 할머니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경로당 문이 열리며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할머니들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상자를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일로 많이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옥순이 물었습니다. 그 상자는 뭐야? 민준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자격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었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드디어 땄어요. 이제 정식으로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게 됐어요. 할머니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미용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댁으로 직접 찾아뵙고 싶어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혼자 계신 분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총각, 그럼 돈은 어떻게 해?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나와요. 그걸로 충분해요. 저는 많이 필요 없어요. 영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총각, 너도 먹고 살아야지.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필요한 만큼은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이 일이 돈보다 중요해요. 옥순이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총각, 고마워. 내가 이 마을에 와줘서. 민준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어르신들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날 오후 순자는 민준과 함께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미용실에 도착하자 민준이 순자를 샴푸대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대로 해드릴게요. 민준의 손길이 순자의 머리를 감겼습니다. 따뜻한 물, 부드러운 마사지.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그냥 편안했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편하세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응, 편해. 정말 편해. 민준이 계속 마사지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도 자주 오세요. 제가 항상 여기 있을게요. 순자는 눈을 뜨고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총각, 너 정말 착하다.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민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샴푸가 끝나고 순자는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민준이 드라이를 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쁘게 해줘.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이니까. 민준이 웃으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 순자의 얼굴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머리가 완성되고 순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예쁘다, 총각. 고마워.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원래 예쁘셨어요, 할머니. 순자가 계산을 하려 하자 민준이 손을 저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드리는 거예요. 할머니께서 제게 큰 힘이 되어 주셨으니까요. 순자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총각, 너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나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야. 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할머니. 순자가 미용실을 나서려는데 민준이 불렀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순자가 돌아서자 민준이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열어보세요. 순자가 봉투를 열자 안에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 사진이었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예요. 할머니를 보면 어머니가 생각나요. 이 사진 받아주세요. 어머니도 할머니를 좋아하실 거예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총각,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순자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미용실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순자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순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마을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파장이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할 것이라는 걸. 한 달 후, 마을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청춘 미용실 앞에는 매일 할머니들이 줄을 섰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민주는 오전에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오후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댁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 회관에 긴급 소집 공고가 붙었습니다. 저녁 7시 마을 회관. 어르신들과 마을 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회의 테이블 앞에는 최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 낯선 남자 한 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유진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순자를 비롯한 할머니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이 옆에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보건복지부 김태수 과장님이십니다. 저희 재단에서 추진하던 프로젝트를 설명드리러 오셨습니다. 김태수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농촌노인 복지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프로젝터를 켜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실버케어 집중관리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김태수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촌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선정된 마을의 어르신들은 서울의 전문 요양시설로 이주하시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유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마을이 그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순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우리한테 동의도 안 구하고 무슨 소리예요? 김태수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정부 정책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옥순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고 싶어요. 왜 서울로 가야 해요? 유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르신들, 이해하세요. 이 마을은 의료, 시설도 부족하고 젊은이들도 없어요. 서울로 가시면 더 나은 환경에서 사실 수 있어요.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안 갑니다. 김태수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미 마을 이장님과 주민 대표들이 서명하셨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춘자는 이장을 돌아봤습니다. 이장은 고개를 숙이며 눈을 피했습니다.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태수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 마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단됩니다. 경로당 운영비, 의료 지원 모든 게 끊깁니다. 마을 회관이 얼어붙었습니다. 유진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청춘 미용실 같은 무허가 요양 서비스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춘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민준이는 정식 자격증이 있어요. 유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자격증만 있다고 다가 아니에요. 사업자 등록, 시설 기준, 보험 다 갖춰야 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불법이에요. 그때 회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유진이 민준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민준 씨, 당신은 무허가로 요양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이건 법 위반입니다. 민준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절차를 밟았어요. 이게 증거예요. 김태수가 서류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유진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과장님, 뭐가 문제예요? 김태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 정식 절차예요. 사업자 등록, 시설 신고, 보험 가입. 완벽합니다. 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민준이 유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유진 씨, 당신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유진이 비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민준이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알아봤어요. 당신이 운영하는 요양원,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일정 수의 입소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마을 어르신들을 강제로 데려가려는 거 아니에요. 유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춘자가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김태수가 유진을 돌아봤습니다. 최 이사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유진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민준이 서류를 김태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유진 씨 요양원의 재정 보고서예요. 입소자가 부족해서 정부 지원금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을을 노린 거죠. 김태수가 서류를 확인하더니 유진을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최 이사,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당장 조사하겠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과장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김태수가 손을 들어 유진을 제지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이 프로젝트는 즉시 중단됩니다. 마을 회관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습니다. 춘자가 민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총각,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유진은 황급히 회관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김태수가 어르신들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이 마을에 제대로 된 지원을 하겠습니다. 옥순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 여기서 살 수 있는 거죠? 김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민준 씨 같은 분들이 더 활동하기 쉽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마을회관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순자와 민주는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순자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총각, 너 정말 대단해. 어떻게 다 알아냈어? 민준이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알아본 거예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총각, 넌 정말 천사야. 하늘이 보내준 천사. 민준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들이 제게 천사예요. 저한테 다시 살 이유를 주셨으니까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서 별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변화가 전국의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는 걸. 3개월 후, 청춘 미용실 앞에는 농촌 노인 복지 우수 사례 현판이 걸렸습니다. 민준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민준의 모델을 전국 농촌 마을에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순자는 경로당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민준의 사진과 함께 외로운 어르신들의 천사라는 제목이 실려 있었습니다. 영자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우리 총각 대단하지.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우리 마을이 이렇게 유명해질 줄 누가 알았겠어. 옥순이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다 순자 내 덕분이야. 내가 용기 내서 당당하게 나섰으니까.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모두의 덕분이지. 우리가 함께 싸웠으니까. 그때 경로당 문이 열리며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젊은 남자 2명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민준이 소개했습니다. 어르신들, 이분들은 서울에서 오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에요. 저처럼 어르신들을 돌보고 싶다고 하셔서 함께 오셨어요. 할머니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젊은 요양보호사 하나가 말했습니다. 민준 선배님, 이야기 듣고 감동받았어요. 저도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옥순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젊은이들아. 우리 마을에 와줬어. 민준이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잠깐 밖에 좀 나가실까요? 드릴 게 있어요. 순자가 민준을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미용실 앞에 도착하자 민준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새로운 의자와 장비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장비를 새로 들였어요. 이제 더 많은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게 됐어요. 순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총각, 정말 잘 됐다. 내 꿈이 이뤄지는구나. 민준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 모든 게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용기 내지 않았으면 저는 아직도 숨어서 일하고 있었을 거예요. 순자가 민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총각. 내가 나한테 용기를 준 거야. 나이 들어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 민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순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총각, 이제 할머니 대신 다른 어르신들도 많이 돌봐줘. 나처럼 외로운 분들 많으니까.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약속할게요. 그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미용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미영이었습니다. 엄마. 미영이 순자에게 달려왔습니다. 순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미영아, 무슨 일이야? 미영이 순자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 마음을 몰랐어요. 순자가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미영아. 넌 날 걱정해서 그런 거니까. 미영이 순자에게서 떨어지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회사 그만뒀어요. 순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 왜? 미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여기 내려와서 민준 오빠 일 도우면서 살려고요. 민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미영 씨, 정말요?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가 여기서 행복하신 걸 보니까 저도 이 일이 의미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영아, 고마워. 미영이 순자와 민준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셋이서 함께 이 마을 어르신들 돌봐요. 민준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아요. 함께 해요. 순자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하지만 그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외롭지 않아. 우리 딸도 곁에 있고 좋은 사람들도 많아. 당신도 기뻐하시겠지. 순자는 사진에 입맞춤했습니다. 창밖으로 청춘 미용실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은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희망의 등대였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외로워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있다는 희망. 순자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밝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는 행복해. 정말 행복해.